자, 시장이 좀 피로도를 노출시키고 있죠. 뭐 다름 아닌 외부적으로는 그린란드 이야기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피즘이라고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약되는 트럼피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또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요. 종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야수의 심장을 계속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허수아비의 머리로 갈 것인가. 자, 같이 고민해 보시겠습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또다시 불안했습니다. 사실 연초 이후 계속해서 상승의 기록을 써 내려가던 미국 역시 하락장을 보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 있을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시장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 출발한 이후 코스피는 그래도 꽤 많은 상승폭과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줄였죠? 맞습니다. 0.27%까지 낙폭을 줄이면서요.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다시 한번 그 회복세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현대차도 한 4-5개로 지수 방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이 오늘 상승 전환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은 아직입니다. 2.9%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 나왔던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이 회복하기보단 주가의 낙폭이 지금 커지면서 실망감이죠. 네, 그 외의 종목까지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키워드는 지수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회복세가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코스닥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시장이 전략 후강을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시장의 차별화는 어떻게 저희가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책인데 트럼피즘,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1주년이에요. 네. 시장이 망가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경계하는 자본시장의 인디게이터, 지표가 국채시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국채 가격이 어제 급락을 했고 채권 금리는 올랐어요. 근데 그 이면을 올라가 보면은 일본부터 어제 이 전 방송에도 막 다루던데 일본의 국채가 JGB인데 거기에 자경단이 등장을 했다. 자경단이 네, 자경단은 그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역으로 행하는 그걸 의미해요. 자경단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재정 완화, 돈을 막 풀잖아요. 다카이치 정부가. 근데 그거는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일본의 국채를 던져라. 네. 일본 국채 던지면서 그린란드 때문에 미국의 달러 표시 자산인 달러 덤핑. 미국 국채도 같이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느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그러니까 치킨아웃을 조금은 물러서느냐? 물러서면, 네. 아니면 한 발 물러서느냐? 아니면 더 전진해가지고 나는 내 맘대로 계속 할 거야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란 말이죠.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그 속내를 모르겠는데 1년 동안의 학습 효과는 타코했어요. 뭔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이거 아닌데? 약간 물러섰다가 그럼 시장은 또 반등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1년 동안 그게 반복된 학습 효과 때문에 오늘도 국내에서는 그렇지 그냥 방어해주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만 방어만 되면은 네. 결국엔 심리는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수의 심장. 오늘도 사. 네. 오늘도 달려가는 거야. 로봇이야. 막 이러면서 달려갈 건지 아니면 허수아비의 머리처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지. 오늘은 약간 갈등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하는 코스피라고 그랬는데 의미는 사실 없어요. 이 코스닥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네. 근데 알테오젠의 행태를 보면 지난주에 의아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음 주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거예요라고. 근데 조 단위가 또 아니었어요. 공 하나가 빠졌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공시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 예고를 했잖아요. 네. 물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하지만 왜 저렇게 하지? 그쵸. 저는 참 이런 건 처음 봤단 말이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금액도 좀 부족하고 네. 실망하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들이 대부분 바이오인데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투자 심리도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어려워져요. 네. 거기에다가
로봇 달고 있으면 그냥 막 뛴단 말이에요. 스치기만 해도 로봇이면 뛰어요. 난 모르죠. 그건 물론 그것도 일장의 시장이지만 막 2조 원 넘어가는 기업도 지금 또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되는데 야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이 이제 감성으로 넘어가죠. 감성에 막 호소하는 시장은 약간 삐거덕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는 좀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다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 장 한마디도 함께 열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인데요. 네. 미국판 지산지소. 음. 전 이 단어가 약간 좀 신토부리와 좀 닮은 단어인 것 비슷해요.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의미는 그렇지만 지산지소가 사실 일본에서 나온 개념인데 오.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차용을 했죠. 전기예요, 전력.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에서 소비한다.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어요. 오. 근데 이제 미국판 지산지소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한 건데, 전력센터,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력을 누가 많이 쓰느냐? 쓰는 쪽이 그러니까 네가 쓸 전기는 네가 생산해야. 네. 이게 이제 빅테크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상당히 그럴싸하면서도 약간 이상해요. 이게 사회 간접 자원 공공재 성격인데 그냥 사유화를 시키려고 하나? 애매하죠. 근데 결국엔 맞아요. 많이 쓰는 전기를 쓰는 기업이 그걸 비용을 부담하는 거? 얘기는 맞는데, 네. 우리나라도 보면 오늘 어제도 그렇고 한국전력이 주가가 이제 좀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전력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뭐 AI가 됐던 아니면 전기차가 됐던 뭐 산업의 모든 것 로봇이 됐던 전기를 다 먹기 때문에 전기값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눌러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정상화를 가는 과정에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전기료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한국전력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미국판 지산지소에서 약간 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은 결국에는 전력센터, 전력의 기반 시설은 지어야죠. 맞아요. 네. 그러면 보통 지을 때 뭐라 그래요? 첫 삽을 뜬다 그러잖아요. 삽을 뜬다. 땅을 판다. 그렇죠? 요즘 누가 삽 떠요? 삽 안 써요. 다 중장비로 하죠.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이디어 연결하면은 열어볼까요? 네, 그렇죠. 전력 사업의 첫 사업은 결국엔 중장비이고 지금은 뭐 그 재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매칭을 시키지만 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가 사실 포인트예요. 그 밑으로 파급되는 라인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엔 방산일 거예요. 방산과도 관련이 있을 있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 무한 뭐 자료 준비한 거 있죠. 네. 일단 한번 볼까요? HD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 증권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군을 만들 계획인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계로 나눠집니다. 첫 군종별로. 번째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소형 중장비 기계인데요. 그동안은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복잡했는데 이제 줄일 건 줄이고 합할 건 합해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수익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중형 사이즈 같은 경우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보이는 중장비 기계인데요. 역시나 성능은 좋은데 가격 대비 굉장히 가성비 있게 만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2030년까지 매출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한 대당 가격이 가장 비싼 집 한 채만한 사이즈의 대형 중장비인데요. 네. 이러한 중장비들은 광산 사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2027년, 2030년까지 뭐 130톤 또 집채만한 트럭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서 뭐라 그러는데 집 한 채만한 가격이 아니라 집 한 채만한 사이즈. 사이즈요. 네. 큰 대형 사이즈죠. 자, 근데 보면은 이 무한 궤도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게 대부분 보면은 방산 장비에도 그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달고 있죠. 앞에 이게 버킷이라 그러는데 네. 암 버킷, 팔과 이제 이렇게요? 그죠. 요것만 바꾸면은 네, 방산 장비가 돼요. 그래요. 근데 왜 방산 장비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방위 산업이 일종의 하나의 기업으로 쏠려 있어요. 네. 국가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지. 그거를 약간 분산을 시키고 싶은데 한화에 쏠려 있는 방산 분야를 현대 쪽으로 나누고 싶은 게 정책일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잠수함, 조선도 있지만 이런 건설 장비가 사실은 방산의 일맥이 다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면은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코스피가 올라왔네요, 그래도. 네,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그래도 힘이에요. 국장의 힘? 뭐 하여튼 야수의 심장을 또 가지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뭐 HD 현대건설기계 매수 이게 아니라 아 저런 개념도 있구나. 가격이 낮아지면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전제하에 볼 수 있는 공부 포인트가 있겠구나. 저희 두산인프라코어 또 합병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한 거지 매수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전력센터로 짓든 방산에 투자를 하든 결국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할 텐데요. H현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상승 전환한 코스피에 대한 시장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